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9월에 출간된 따끈따끈한 책 내가 본 파리 위그노의 길을 따라 오늘 그 해설 두 번째 신서입니다. 위그노의 길을 라틴 쿼터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도를 보면 파리는 세느강을 중심으로 우안인 북쪽은 주로 상업지역을, 좌안인 남쪽은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같은 지성지역을 이루고 있고요. 남쪽 지역에서 지성의 중심을 이루는 대학가를 라틴 쿼터 혹은 라틴 지역이라고 하며, 이곳에는 현재 소르몬 대학교 외에도 각종 전문대학, 미술학교, 의학학교 및 초중등학교 포함 65개 정도의 학교가 있지요. 종교개혁 당시 이곳에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라틴어를 통해서 성경의 원문을 읽을 수 있었고, 인쇄소를 통해서 종교개혁과 관련된 서적들이 보급되었기에 위그노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의 대표적 건물인 빵테옹은 흔히 범신전 또는 만신전으로도 불리우지요. 루이 15세가 중병에 걸려 죽음 직전까지 갔을 때 완쾌되면 파리의 수호신인 성 주누비에브에게 감사의 뜻으로 웅장한 교회를 지어 바치겠다고 서원하였는데요. 결국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이를 성 주누비에브의 중재와 기적으로 믿은 루이 15세는 성녀에게 감사의 뜻으로 웅장한 교회를 지으라고 명령하였으며, 1757년부터 신고전주의 건축의 대표자인 자크 제르멘 수플로에 의해서 성당으로 설계되어 세워졌지요. 건물 정면 박공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지요. Aux grands hommes la patrie reconnaissante. 조국이 위대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노라. 1780년 수플로가 사망하였음에도 1790년에 완성은 되었으나 1789년 혁명 후 등장한 새로운 분위기에서 이 건물은 왕의 성당에서 프랑스 역사를 빛낸 위인들의 묘지로 용도가 바뀌게 되지요. 이름도 빵떼용으로 바뀌고 묘지와 밝은 건물이 안 어울린다고 판단되어 건물을 둘러싼 48개의 창을 벽돌로 박아버렸지요. 1789년 이후 사망한 위인들만 안장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민주권 사상과 저술이 혁명 이념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에서 장자크 루소와 그리고 계몽 사상가로서 혁명에 큰 영향을 끼친 볼테르 등 몇 명의 예외가 있지요. 위그노의 길을 빵떼옹에서 시작하는 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첫째, 신을 위한 성전이 인간을 위한 전당으로 바뀐 이곳은 위그노에 숨겨진 여정이 공화국의 정신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지요. 믿음 때문에 추방된 자들의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위한 길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둘째, 공화주의의 성전으로 신 대신 인간을 기리는 곳이지요. 빵떼옹은 원래는 성녀 주누비에브에게 헌정된 교회였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에 기독교 성인 대신 위대한 인간, 과학자, 철학자, 작가 등을 안치한 곳으로 바뀌었고, 이는 인간 중심 사상과 계몽주의 정신을 상징하지요. 위그노들이 겪은 종교 탄압과 그 속에서도 발전한 개인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지요. 셋째, 역사적 전환의 장소이지요. 빵떼옹은 프랑스의 종교와 정치, 철학이 교차하는 역사의 변곡점이 된 장소이지요. 위그노의 여정을 따라가는 이야기는 곧 개인의 신앙 자유와 국가 권력 간의 긴장, 종교 개혁과 근대 시민 정신의 씨앗을 조명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빵떼옹은 그 긴 여정의 시작으로 어울리지요. 과거의 억압과 미래의 이성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이지요. 넷째, 위그노와 계몽주의의 연결 지점이지요. 위그노는 종교개혁의 산물이며 그 정신은 후의 계몽주의 사상, 자유주의, 공화주의에 기여했지요. 빵떼옹에는 볼테르, 루소처럼 종교 관용과 반권위주의 사상으로 위그노적 문제의식을 공유한 사상가들이 잠들어 있는데요. 빵떼옹은 위그노의 결말이 아닌 그 정신의 진화된 형태를 상징하는 장소이지요. 참고로 빵떼옹에서는 과거 행위로 인해서 쫓겨난 인물도 있는데요. 예로 미라보는 1791년에 첫 번째로 빵떼옹에 들어갔지만 이후 그가 왕과 비밀 통신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1794년에 관에서 꺼내졌지요. 마라, 르펠티에, 당피에르 등도 역사적 이유로
관이 꺼내졌는데요. 주로 혁명기로 한정되고 20세기 이후에는 없다고 합니다. 빵떼옹에는 프랑스의 물리학자인 레옹 푸꼬가 1851년 고안한 진자가 있는데요. 관성 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되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진자의 흔들림 평면이 서서히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이용해서 지구의 자전을 증명하지요. 1851년 프랑스 정부는 푸코의 실험을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 공공 건축물 중 천장이 매우 높고 넓은 공간을 가진 빵떼옹을 선택했지요. 빵떼옹 중앙 돔에서 길이 약 67m의 와이어로 큰 진자를 매달아 시연했고 이 실험은 당시 유럽에서 큰 화제가 되었지요. 이 푸코의 진자 실험 장소가 된 이유를 살펴보면요. 첫째, 세계적으로 드문 초고층 돔에서 긴 진자 실험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맞았고요. 둘째, 과학, 지성, 공화국 정신을 기리는 세속적 신전의 이미지와 맞으며 셋째, 나폴레옹 3세 정권의 근대화 홍보로 정치적인 상징 효과가 있었고 넷째, 일반 시민을 모을 수 있는 중심적 건물이며 다섯째, 과학 아카데미의 후원으로 국가적 공식 행사로 적합했지요. 오늘 빵떼옹을 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장 깔뱅이 수확한 콜레즈 드 몽테규와 소르본의 첩보조를 피해 밤에 지붕을 타고 도주했던 깔뱅 탑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